네. 그 GP 철수 관련해서 일부에서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 북한 쪽이 GP 숫자가 이제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이제 DMZ라는 것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쪽 남북이 이제 2km씩 떨어진 네. 이제 남방 한계선, 북한 한계선을 만들게 돼 있는데, 예, 북한은 특히 이제 그 군사분계 가깝게 많이 이제 전진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GP를 철수하면 북한보다는 좀 전력상에 우리가 더 불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의 그 20세기 때 어떻게 보면은 네. 유럽의 네. 그 군비 통제 이야기가 논의가 됐을 때는 굉장히 선 중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실내 구축의 네. 부분은 선 중심으로 모든 것이 논의가 네.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DMZ 선도 역시 그 맥락 하에서 진행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도 바로 네. 그 선의 개념 중심으로 네. GP가 설치가 되었고 그 네.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네. 줄여 나가자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군비 통제를 간다면 최소선을 몇 개로 딱 하고 그리고 네. 합의를 하고 그 선 하에서 네. 신뢰 구축을 만들어가고 검증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네. 지금은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인 거꾸로 거죠. 가는 거지, 예. 네, 최소적으로 몇 개를 네. 지금 일단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신뢰가 생기면 조금 더 하자라는 식으로 조금 방향은 틀린 것 같은데 남북 군사력 간의 그러면 신뢰 조치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면은 군사력의 우세한 점. 과 또 약세인 점 이러한 부분을 같이 봐가면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선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GP 이 부분에 몇 개를 뺀다고 해서 우리의 군사력에 어떤 바로 불균형을 갖고 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GO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GP가 그거 되더라도 GOP에서의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히 네.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군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은 GP하고 GOP하고 같은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감시 장비 성능 우리가 뛰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빼면 우리가 더 북한보다 뛰어난 감시 능력이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좀 감사드립니다. 뭐 김용님께서는 그 방송 시작 축하한다는 이런 메시지도 달아주셨고요. 네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상에서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DMZ 유해 공동 발굴, 그다음에 JSA 비무 장화 등등이 있는데 DMZ 중심으로 10에서 20km의 그 완충 구역을 설치를 해서 네네. 여기에 이제 뭐 양측 항공기 정찰 비행이라든지 네네.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금지하는, 중지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초보적 수준의 이제 군비 네네. 통제를 이번에 이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부분도 앞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선 중심으로 모든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네. 위치가 각기 상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또 한반도에 보면은 네. 그 전장의 그 지역이 넓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를 중심으로 보면 평양까지는 180km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서울까지는 60이면 1대 3의 비율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냥 DMZ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10km, 20km, 30km, 40km를 네. 똑같이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네. 평화화하자라고 네. 하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20세기적인 네. 사고방식이고 네. 남북한의 상황, 네.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네. 그런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네. 간에도 강점과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력이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죠. 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항공 부분에서의 그 노플라이 존을 최대한 넓게 갖고 네. 싶고 정찰 부분도 최대한 넓게 해서 감시를 못하게 하는 쪽. 네. 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어 할 것이고요. 또 한편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것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시 정찰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확장시켜 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이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똑같이 예를 들어 30km를 버퍼준을 한다. 그럼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비율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 또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가 생겨서 예를 들어 병력을, 그러니까 장비를 후방으로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 똑같은 거리를 뺀다면 우리가 사실 더 그렇죠. 불리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피 그런 그 비율로 따지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댓글 중에 이제 세진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NPR에서 남한 우리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 손을 놓고 북한 손을 잡으려는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근데 뭐,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을 네. 잡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네. 양분론적인 네. 생각보다는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네. 지금 남북 문제를 좀 네. 정상 입장에서는 보다 좀 네. 획기적으로 풀어야 네.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위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네. 입장에서 이러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비핵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네. 신뢰감 있게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을, 핵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고 네. 이걸 풀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이어주는데 우리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네.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단지 중재를 위해서 이 문제가 마치 북미 간의 문제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인다면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네. 북한의 핵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라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는 이제 그 NLL 그 평화수역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NLL은 이제 지난 20여 년간에 몇 차례 무력 충돌도 있었죠, 남북 간에. 그리고 지난주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이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근데 지난 4월에 그 판문점 선언에 보면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제2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네. 표현하기로 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북한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에 쓴 적은 없어요. 그리고 네, 공식 네. 문서에서 잘 안 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때 이제 북한이 드디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이제 남북 장성급 회담, 실무회담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북한이 인정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까지도 네. 지난주 회담에서조차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문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NLL 소위 이제 평화수역화가 실현이 되려면 공동어로수역도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공동어로수역은 NLL 중심으로 같은 그렇죠. 면적, 같은 면적이죠. 등면적의 이제 어장을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 정상회담에서 이 NLL 문제와 이 평화수역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될지 그게 네. 이제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문제는 네.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이 준수해왔던 경계선을 네. 계속해서 가자. 네. 이 문제는 언제 풀리냐면 네. 평화협정을 통해서 네. 정말 경계선 문제가 다시 논의가 돼서 합의되기 전까지는 네. 지금의 경계선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북한 역시 자기네들이 네. 보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 NLL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네. 개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네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네. 평화수역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개선은 NLL보다 훨씬 밑에 네. 내려와 네.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 죄송한데 옛날에는 저쪽 한참 밑에 내려와 있었죠. 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이제 2차 정상회담하고 국방장관 회담할 때는 NLL보다 좀 가까워지는 쪽으로 네, 내리는 쪽으로 바꿨지만 그래도 역시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만약 간다면 이 네. NLL을 중심으로 해서 네. 동면적으로 가려고 네. 할 테고요. 네. 그러나 이제 공동의 이익이라는 거, 협력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동어로장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평화수역 부분에 네. NLL을 조금이라도 걸치든지 뭐 해서 네. 그러한 부분을 좀 합의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 뭐 상징적인 면에서 합의만 이루어질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최대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네. 해상훈련 네. 중지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에서 평화 수역화를 위한 노력을 네. 이제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라는 네.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사실상 NLL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뭐 일정 거리 내에는 뭐 군함의 그 기동이라든지 그렇죠. 훈련 같은 거는 뭐 중단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런 식의 단계적인 뭐 이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 중에 또 박기태님이 이런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문정부는 이제 모든 정책 실패의 관심을 북쪽으로 돌려서 모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요란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다. 그렇죠? 네, 크리티컬한 그 결정적인 고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도 사실 실제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성격도 이제 강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좀 달래는 측면 또 비위도 맞추는 측면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대북 제재 위반 위험성이 있지만 경제 협력 관련해서 좀 성의 표시를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재벌 총수들 포함해서 재계 인사들도 여러 번 데려가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정상회담 수행원에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포함이 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좀 그 아이러니컬한 게 송 장관님은 이제 곧 퇴임을 네.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 네. 지금 이제 정경두 신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로는 그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 사실은 이제 정경두 신임 장관이 수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정상이 회담인 상황에서 신임 국방장관이 뭐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또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군사적인 부분의 세부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국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무력상이죠? 네, 그렇죠. 인민무력부장 네. 하고 우리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가 되는 건가요? 어떤 식이 되죠? 네, 요번에 그 보면 장성급 회담이 아니라 실무급 회담이 네, 군사실무회담에서. 네, 군사실무회담이 건 뭐 네. 1.5일에 거쳐서 진행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 방향을 다 네. 조율을 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정상회담 때 가서 네. 이제 국방부 장관이랑 인민무력부장이 사실상 큰 이제 뭐 보면 조율을 하고 네. 합의를 하겠죠. 네. 그럼 이제 포괄적인 군사 합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통상 보면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를 보면 우선 양국 정상 간에 합의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따로 네, 했어요. 시차를 그렇죠. 두고 네, 1차 네. 때도 근데 이제 지금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네, 맞아요. 조성태 장관하고 김일철 인민무력 부장관에 했고요. 2차는 이제 김장수 장관이 평양에 가서 그렇죠. 좀 텀을 두고 이제 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 흥미로운 게 국방장관이 수행을 해서 네. 바로 거의 동시에 합의가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죠. 네. 그게 1, 2차 이제 정상회담 때하고 또 다른 또 뭐 굉장히 다른 포인트죠. 다른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에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네. 판문점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걸 얼마만큼 합의를 이행을 해라. 네. 그래서 이행한 부분을 이번에 3차에서 그걸 성과로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네. 그러한 성과 부분에서 보다 이제 가시적인 게
사실상 경협 부분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없죠. 없죠. 현실적으로. 그죠? 네. 그다음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도 교착 상태였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사실상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남북 간의 네. 군사적인 신뢰 구축 네. 조치와 관련돼서 합의 사항을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판문점 선언의 합의의 네. 이행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군사 파트에 네. 뭔가 좀 성과를 네. 낸 부분을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서 바로 임박해서 합의를 그동안 네. 논의해 왔던 거를 대충 합의 문구를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걸 요번에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그 장관이 가서 네. 합의를 네,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하여튼 과거와는 다른 좀 흥미로운 변화 같습니다.